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7월 19일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과 시오카제가 공동 공개 녹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오쿠노키 노부오 가와구치 시장이 등단해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공개 메시지 수록도 하고 오노 모토히로 사이다마현 지사의 비디오 메시지도 상영되었습니다. 또 등단한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언니 스즈키 마사코 씨 그리고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이른바 특정 실종자 아라키 아키라 씨의 여동생 요코야마 키미코 씨, 같은 특정 실종자 이노우에 카츠요시 씨의 형 이노우에 카즈오 씨가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전원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 및 방문객 전원이 일본의 노래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오노 모토히로 사이다마현 지사와 오쿠노키 노부오 가와구치 시장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노 모토히로 사이다마현 지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다마현 지사 오노 모토히로입니다. 사이다마현 출신의 타구치 야에코 씨, 고경미 씨, 고강 씨, 그리고 납치당한 많은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조기 귀국을 강력히 바라는 우리 사이타마 현민의 생각을 일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도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공개 녹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출연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가 발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가족의 슬픔, 고통, 그리고 가족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가슴이 아픕니다.
사이타마 현에서는 현민 전체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운을 한층 높여가기 위해 작년 12월 24일에 사이타마 현 납치 문제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사이타마 현민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이타마 현의 풍부한 자연과 도시의 활기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사이타마 현민 모두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한시라도 빠른 구출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이어서 오쿠노키 노부오 가와구치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 방송이 들리시나요? 저는 사이타마 현 가와구치의 시장인 오쿠노키 노부오입니다. 오늘은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무사함을 기원하고 하루빨리 귀국하기를 바라는 우리 가와구치 시민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와구치시 출신인 다구치 야에코 씨를 비롯해 북조선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 전 가와구치 씨와 관련된 납치 피해자 가족과 만났을 때 가족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을 때 만나고 싶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여러분과 남겨진 가족 여러분의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는 일본에서 살던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폭력적으로 납치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빼앗기고 그리고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인권 침해이자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지 4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인생을 돌아봤을 때 47년 전 27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과 추억, 그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이 납치라는 일의 비인도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장 가와구치시에서는 미래가 있는 젊은이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납치 피해자의 대부분이 이런 젊은 시절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몸조심하시고 반드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으로서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가와구치 시의 시민 개개인이 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몽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이다마 현,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가와구치의 모임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향해서 힘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같이 힘내서 나아갑시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북조선에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일본 도쿄 역시 낮 기온이 34도에 이르는 더운 날씨입니다. 다행히 냉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많이 애쓰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여름 문화의 하나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의 하나비 축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름이 오면 일본의 각지에서는 밤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축포 행사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하나비라고 부르며 북조선에서는 축포, 한국에서는 불꽃 축제라고 하지요. 이 하나비 축포는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오랜 역사와 의미를 지닌 전통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유력한 설로서 기원전 3세기경 고대 중국에서 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하여 랑년이라고 부르는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수단이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훗날 축포의 시초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후 당나라 시대에 화약이 발명되면서 불빛과 소리를 이용해 귀신을 쫓거나 의식을 치르는 문화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풍습이 13세기 무렵 유럽과 동방 여러 나라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축포가 언제 전해졌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감상용 축포의 시작은 에도 시대의 초기의 1613년 8월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사절단이 에도 막부 초대 장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방문했을 때 테즈스 하나비라고 하는 손에 들고 쏘는 형식의 축포가 시연되어 이를 본 이에야스는 크게 감동하여 감상용 축포를 일본의 장인들에게도 만들게 한 것이 시작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도쿄의 대표적인 축포 대회로서 스미다강 하나비 대회가 있습니다. 1733년 당시의 일본은 대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위로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당시의 장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도쿄의 대표적인 하천인 스미다강에서 축포를 쏘아 올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스미다강 축포 대회의 기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매년 여름이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축포 대회를 보기 위해 모입니다. 많은 축포를 쏘아 올리는 축포 대회는 일본에서는 여름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축포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부단히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1891년 니가타현 가타카이 마을에서는 직경 약 90cm에 달하는 초대형 축포인 3,000옥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1985년에는 직경이 1.2m, 무게가 420kg에 달하는 정사 척옥이 발사되었으며 그 빛은 상공 800m 높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축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발사 축포로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록되었습니다. 일본의 하나비에는 첫째로 하늘이 크고 둥글게 퍼지는 것, 둘째로 하나의 원이 아니라 꽃이 중심처럼 이중, 삼중의 동심을 그리는 것, 셋째로 공중에서 타오르는 화약의 색이 중간에 바뀌는 것, 이상과 같은 독특한 특징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포는 장인들이 기술과 혼이 집약된 일본 고유의 전통예술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해외의 축포 대회에서 상을 받는 일본의 축포 장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축포 대회는 단순히 축포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점들이 줄지어 늘어서는 등 일본의 여름 축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여름철에 일본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축포 대회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느 민간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여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축포 대회였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축포 대회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진행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본이라고 하는 조상 추모의 풍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본은 조상들이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온다고 믿는 시기로 사람들은 불을 밝혀 넋을 맞이하고 다시 등불로 배웅하는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축포와 결합된 것입니다. 또한 더운 여름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쐬며 쉬는 유스즈미 풍습도 축포와 결합되어 일본인의 여름 풍경 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비교적 날씨가 안정되어 있고 겨울에 비하여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 연기가 쉽게 흩어지므로 축포의 색상이 더욱 뚜렷하게 안겨온다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도쿄에서는 스미다강 하나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약 2만 발의 축포가 밤 하늘을 수놓았고 대회 조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무려 9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축포 대회에서는 각 장면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축포의 색과 형태, 폭발의 시간 등이 정교하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밤 하늘을 수놓는 축포는 텔레비전으로 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박력을 선사합니다. 한편 행사장 주변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구급차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다시금 실감하였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여름 문화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축포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서계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날에 최선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두 개 담화를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하나는 대미이고 하나는 대한국이 두 개 담화였는데 역시 이 김여정 담화 나왔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주목을 하고 특히 한국이 그리고 일본랑 그 반론을 좀 본다면 그게 주목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내용을 좀 생각해도 김여정 담화라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너무 공식적인, 너무 무거운 최선의 립샤를 좀 표시하는 담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씨의 주의라는 것은 단 중앙위원회 부부장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부부장이 담화를 좀 발표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지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북조선이 그런 거 알고 있고 원래 김여정 씨의 주의라면은 국제사회에서 주목이나 관심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잘 알면서도 그래도 김여정 씨 주의를 좀 바꾸지 않도록 하면서 담화를 좀 만들다가 좀 발표하고, 근데 이런 발표를 좀 한국이나 일본이 받고 그게 좀 주목을 좀 한다. 그런 것은 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김여정 씨가 김정은 정치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기타의 이유 없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너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북조선에는 그 편견이 좋다고 아마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공식적인 너무 전문성, 너무 그 명백한 국제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대방랑 한국이나 일본이 그 너무 좀 크게 보고 무겁게 받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좀 북조선에는 너무 편견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공식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을 바꾸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경한 그런 립상, 너무 좀 친하지 않은 이야기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좀 예를 들면 외무선의 어떤 외선난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무거운 거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김여정 담화라는 것은 그 내용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재확인을 좀 하면서 이번 7월 28일 날의 담화의 특히 미국에 대한 담화를 좀 우리 쪽에서는 주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게 본다면 역시 북조선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정권에 대해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트럼프 정권과 대화 협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명백하게 이런 것은 그게 시사하면서 그래도 트럼프 정권 제1기 2018년, 19년 이런 시기하고 현재
2025년은 다르다. 그것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조선의 하나 이런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북조선이 사라졌다. 그런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사라졌던 북조선을 좀 대상으로 앞으로의 협상 그런 것을 좀 어떤 딜을 좀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주라고 이런 것은 북조선이 좀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018, 19년 라면은 아직은 좀 자신 있게 자기는 핵 보유국이 주의를 좀 완전히 좀 얻었다.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 그거 조선의 좀 입장이고 그러니까 핵 보유국주의로서 그것은 전제로 하는 앞으로의 협상, 조미간, 미조 간의 협상이라면은 비핵화라는 것을 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할 수 없다고. 그런 좀 메시지, 주장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것만 하면서도 두 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을 좀 통해서 하는 대화 협상을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비핵화 문제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북조선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은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보면은 2018년 처음 스냅 회담을 했었을 때 싱가포르에서 그 스네 사이에 합의됐던 것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초미사일 미조 사이의 전산화를 좀 향해서 하는 노력. 두 번째는 조선반도의 평화 그런 것을 좀 만드는 거. 그런데 세 번째 북조선의 비핵화 이런 노력. 이런 것을 좀 합의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이런 것은 실행할 수 없고 잘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북조선 입장으로 말하면은 역시에서 북조선의 비핵화에만 좀 고집을 했기 때문에 안 되었다. 그러나 합의됐던 것은 먼저 미조 간의 정상화 그리고 조선반도의 평화 그런 것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합의됐던 것은 이런 거 좀 진행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 북조선이 자기의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좀 트럼프 이르기 정권이 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같은 실수는 하고 싶지 않고 좀 비핵화라는 것은 중심으로 하고 정상화, 평화 이런 것은 좀 거의 무시한다면 아무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김여정 담화에 말하고 싶은 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